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약 이것 때문에 하락한다, 당연히 매수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근로자의 날로 오늘 우리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미국장은 조금 난리가 났었고 또 새로운 소식이 많아서 빠르게 공부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제 저녁 미국 증시를 보신 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1분기 경제가 역성장했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얘기가 등장했었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나왔나? 1분기 실질 GDP가 나왔는데 연율 기준 마이너스 0.3% 감소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참고로 시장 예상치는 0.3대 1을 크게 하회한 모습입니다. 또한 작년 4분기는 플러스 2.4%였다 보니까 야, 이거 누가 봐도 트럼프 때문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증시는 장 초반 급락 2%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자고 일어나니까 회복하고 끝났더라고요. 왼쪽에 보다시피 나스닥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한 이유가 뭔가? 바로 시장에서는 경제가 진짜 나빠진 게 아니다, 아직 사람들의 소비나 기업 투자 활동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일시적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만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만약에 2분기 GDP도 마이너스다, 그렇다면 이제는 침체가 확실시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면 딱 그 트리거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시간 내에서 미국장이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의 큰형님 2명이 멱살 잡고 캐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소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700억 달러의 매출과 3.46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안 그래도 뭐 경기 침체니 뭐니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는 와중에 호실적을 나타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 21%나 성장했고 그중 애저의 매출은 33%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마소가 시간 내에서 7%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시간 내 미국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형님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메타. 마소와 함께 메타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메타는 1분기 매출 423억 달러, 순이익 6.43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분기 광고를 통한 호실적을 나타냈고요. 2분기 매출 전망치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도 시간에서 5%나 급등. 오늘 우리나라 휴장인 대신에 내일은 우리가 장이 열리잖아요. 타이밍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등장하는 와중에 갑자기 사우디는 감산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WTI가 3%나 급락을 했습니다. 왼쪽에 WTI를 보면 58.21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4년 만에 최저 기록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기름값이 왜 떨어지는가? 심플합니다. 기름을 그러니까 생산을 적게 하면은 시장에 기름이 없다 보니까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로 감산을 철회하게 되면 시장에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 걱정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기름을 쓸 사람도 부족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하락했다고 하네요. 우리의 기름값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토요타와 구글,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손을 잡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두 회사가 협력해 자율주행을 개발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까지도 꺼냈는데요. 참고로 웨이모는 이미 로보택시 분야의 선발주자, 그 다음에 1등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고 이미 주당 25만 건 이상의 운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타랑 손을 잡으면 테슬라에게도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심화로 테슬라는 3%나 하락했는데요. 아직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큰 진전이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욱더 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대이장,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로 조금 낙폭을 줄이기는 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러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후임 CEO를 물색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약 한 달 전쯤 일론의 행보에 불만을 가졌던 투자자들이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요구하며 후임까지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벌써 2달 전인가요? 오랜 시간 테슬라에 투자했던 로스거버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관심이 없다며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 안고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데이마켓에서 이제 테슬라는 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는 매수 기회겠죠 당연히.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건 한 달 전이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한다 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마도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는 거는 뭐 공매도 세력이거나 아니면 화려한 복귀를 위한 일종의 쇼로 저 기릿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만약 이것 때문에 하락한다 당연히 매수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NFT 요즘은 가격이 얼마일까? 자, 저는 NFT를 그때 과거에 봤을 때마다 느꼈습니다. 야,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미치는구나,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FT는 디지털 아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A가 그린 그림은 한 개뿐이죠. 모나리자란 그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웹상에서 인터넷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수만 개, 수억 개, 수조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웹상에서도 야 이거 딱 하나만 진짜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한 게 NF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도 모나리자가 있지만 웹상에도 모나리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한테 도장,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NFT를 샀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무용합니다. 실제 그림은 그래도 집에 걸어 놓으면서 이 심신의 안정을 좀 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웹상에 있는 그림 그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한때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첫 번째로 올린 그 메시지 있죠. 뭔지 아실 겁니다. 그 NFT가 42억에 팔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라고요? 27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다른 자산, 다른 예를 들어 코인 그런 것들보다 진정한 제2의 튤립 버블이 NFT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4월 디램 가격 급등.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접어들었다고 하며 22%나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래 그러면은 반도체 개떡상이야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미래 가격입니다. 지금의 가격이 아니죠.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관세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하반기에 디램 가격이 오를지 말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인 즉슨 하반기 디램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겠죠. 반도체 떡상강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반대다. 반도체에 쉬어가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떡상에 한 표 던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은 3전 차트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하이닉스는 모든 이평선을 위에 두고 떨어지는 칼날이 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3전은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오른쪽으로 오랫동안 기어가고 있고 한번 영차했고 지지하다가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뭐 살래? 라고 한다면 저는 3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방금 디램 이야기를 봤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는 뭐죠? 맞습니다. 기억이죠, 기억. 그래서 메모리는 기억하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메모리는 뭘까요? 맞습니다. 기억을 하는 게 아니니까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으나 메모리는 영어 단어를 외운 다음에 시험 치는 데 쓰이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는 창의성이나 아니면 수학 문제 그런 것들에게 쓰이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로 나뉘는데 메모리에는 디램과 낸드가 포함되어 있고 비메모리는 CPU, GPU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메모리에 강점이 있고요. 미국은 인텔, 엔비디아 등
CPU, GPU 강자 아니겠습니까? 비메모리에 강점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MSCI 지수 편입 편출. MSCI 정기 변경이 코앞입니다. 이제 2주 정도가 남은 시점인데요. 예상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편입 예상은 하나시스템, 삼양식품이 편입이 되고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시스템과 삼양식품 일봉입니다. 주가가 이 정도 되어야 MSCI에 편입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반면 편출 가능성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LG 이노텍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은 NC소프트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이 정도 되어야 편출되는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LG 이노텍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참고로 MSCI 지수는 과일 모음 바구니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잘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주식, 사가면 사과, 배면 배, 이게 아니라 그냥 한국 주식 중에서 이제 좋은 거 통째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바로 MSCI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구니가 MSCI 지수죠. 그래서 MSCI에 편입이 되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편출이 되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당연히 나타나고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어쨌든 5월 14일에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건설주 이야기가 요즘 들려요. 8행일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의 섹터가 갑자기 자주 등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그 섹터의 상승의 출발일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요즘은 건설 이야기가 솔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이 건설사들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으며 현대건설, DL, ENC 등 많은 건설사들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양호한 실적입니다. 아니 길이 그 아파트가 미분양이 난리인데 어떻게 실적이 좋냐라고 봤더니 바로 플랜트라고 합니다. 해외 프로젝트나 산업 설비 이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 주가가 탄탄한 모습이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